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계산기 구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논리 회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께서 이 논리 회로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보 처리를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의 처리 원리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회로는 컴퓨터의 어떤 사고와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논리회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논리회로도 역시 재밌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 논리회로의 개념과 논리식의 표현 부분을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논리회로의 개념과 논리회로를 논리식으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이번 시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논리식으로 변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내용을 잘 듣고 잘 정리하셔서 역시나 이 부분은 알면 맞출 수 있고 모르면 손도 못 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회로, 논리 게이트의 종류는 여러분 교재에 있듯이 총 8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상으로서 이제 제가 4개씩, 또 다음 화면에 4개씩 이제 쪼개서 보내드리는 부분인데, 우선 그 논리 게이트의 그 종류의 첫 번째는 우리가 AND 회로와 그리고 OR 회로, 그리고 NOT, 그리고 버퍼. 자,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AND와 OR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ND와 OR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AND와 OR에서 유추돼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 그 AND 회로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OR 회로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구별하는 방법은 AND의 D자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OR 회로는 O자에 이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제 OR 회로다. 자, 기호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저 기호를 그려놓고 이게 무슨 뭐 AND 회로냐 OR 회로냐 무슨 회로냐라고 묻는 문제는 우리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능사에서 가끔 출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이 AND와 OR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건 AND고 이건 OR야. 그렇기 때문에 논리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AND 기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OR 기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 AND 회로와 OR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교재의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스위치 회로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스위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직렬과 병렬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꼬마 전구의 불 켜기 작업을 한 번씩 실습을 통해서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꼬마 전구에 불을 켜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건전지는 있다고 치고요.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2개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을 했습니다. 스위치가 자, 이 부분은 아니고요. 좀 지워볼까요? 자, 이 부분은 아니고, 자, 스위치가 이렇게 2개가 연결돼 있다고 여러분이 보실 때, 자, 이 스위치를 우리가 A 스위치라 하고 이 스위치를 B 스위치라고 하죠. 자, 꼬마 전구에 불을 켜려고 합니다. 물론 건전지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A 스위치를 ON 시켜야 되고 B 스위치도 ON 시켜야 되죠. 자, 2개의 스위치를 모두 ON 시켜야만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회로가 있다면, 자, 또 이렇게 연결하는 회로가 있겠죠. 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스위치가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고 또 이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는 회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스위치를 A 스위치라 하고 이 스위치를 B 스위치라 한다면 이 꼬마 전구에 불을 켜려면 우리는 이 A 스위치를 ON 시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불이 당연히 켜집니다. 그리고 B 스위치를 ON 시켜도 불이 켜집니다. 둘 다 ON 시켜도 불이 켜져요. 위에 있는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모두 ON 시켜야만 불이 켜지지만, 두 번째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ON 시키면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이런 회로를 우리가 무슨 회로라고 배웠냐면 직렬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이런 회로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병렬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꼬마 종구에 불을 켜는 방법은 직렬 회로로서 불을 켜는 방법도 있고 병렬 회로로 불을 켜는 방법도 있지만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직렬은 두 개의 스위치를 모두 온 시켜야 불이 들어오고 병렬은 두 개의 스위치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온 시키면 불이 들어온다. 반대로 생각하면 불이 안 들어오는 방법은 직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스위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오프가 되면 불이 안 들어오지만 병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스위치를 모두 오프 시켜야만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이 원리가 여러분 논리 회로에서 이 AND 회로와 OR 회로의 원리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 AND 회로를 우리가 직렬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OR 회로를 우리가 병렬 회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AND 회로라는 것은 A와 B의 두 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결과물 Y가 나온다면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0과 1의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00, 01, 10, 11.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0을 오프라고 하고요. 1을 ON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스위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진리표를 먼저 볼게요. 자, 진리표를 보면 A 스위치와 B 스위치가 둘 다 00에 오프가 됐어요. 둘 다 오프가 됐어요. 그러면 불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프가 되죠. 자, 0, 1일 때도 0이고 1, 0일 때도 0이고 1, 1일 때만 1의 결과를 갖고 오는 둘 다 온 됐을 때만 온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직렬이다. AND 회로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비전공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로 거슬러 올라가서 꼬마 정구에 불을 켜는 걸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ND 회로는 D자 모양으로 생겼고 그 원리가 진리표 자체가 00, 01, 10, 11일 때 11일 때만 1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AND 회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OR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간 모양이 OR 회로고 진리표의 결과는 어떤 결과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ON을 시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 있게 되면 그 결과물은 모두가 1이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OR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ND는 직렬이고요. OR는 병렬이다. 직, 오, 병. 외워두세요. 반드시 헷갈리지 않도록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쉽게 생각 없이 소화해낼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복잡한 문제를 풀 때 AND 회로가 뭐지? OR 회로가 뭐지? 그때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AND와 OR는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AND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일 때만 1의 결과를 가져다 온다. 둘 다 1일 때만 1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OR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전부 다 1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ND와 OR는 정리가 되셨어요. 자, AND를 우리가 뭐라고 또 부르냐면 논리회로니까 논리곱이라고 부르고요. OR 회로 같은 경우에는 논리합이다. 자, 논리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곱의 의미에 점을 찍어서 A, B를 표현하고요. 합의 의미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A 플러스 B로 논리곱과 논리합을 이렇게 수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림 형태로 나올지, 기호 형태로 나올지, 진리표를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논리식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not은 자, A가 자, 들어가서 Y의 결과를 얻는데 이제 한쪽 방향으로 한 길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A 값이 0일 때는 결과물이 1이 나오고 A 값이 1일 때는 결과물이 0이 나오는 반대로 뒤집어서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not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의 동그라미.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만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ot 기호. 그래서 not 기호는 A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A의 바입니다. 이렇게 A의 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A의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표현을 해서 A의 A 다시해서 A의 부정 A의 not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버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확장한다는 의미인데, 이쪽에 만약에 1이 들어가면 이쪽 결과도 1이 나오는데 좀 큰 1이 나온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결과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and, or, not 기본 논리 회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이었던가요? 아주 쉽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기본 논리 회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and, 2번 or, 3번 not,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 회로가 이거 세 가지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혼합시켜서 나온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5번째 겁니다. 자, 난드라는 건데요. 난드. 이 난드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거 end예요. 그죠? end. end인데 앞에다가 뭘 붙였다? not을 붙였다. not and다. 이렇게 길게 원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가 원래 그 미국 사람들이 줄여서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니셜로 줄이다 보니까 n자하고 and하고 붙여서 난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양 자체는 D자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A와 B가 자, 이렇게 있으면 A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not 모양이 아까 앞에서 이 모양이었죠? 이 모양. 그죠? 그래서 and와 not를 합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모양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생략해서 이 동그라미를 이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역시 and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D자 모양의 기호에다가 앞에 동그라미 붙였기 때문에 not and다 해서 난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not의 반대이기 때문에 not의 결과물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야. 자, 칠립해 보세요. 자, 칠립해 보게 되면 원래 우리가 and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and는 직렬 회로로서 1, 1일 때만 1의 결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1, 1일 때만 1의 결과를 갖고 오고 나머지가 다 0이었는데 난드는 and를 뒤집은 형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1, 1, 1, 0의 칠립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and를 알면 난드는 기본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no아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no아라는 것도 원래는 뭐다? not or다. 자, not or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림을 그릴 때도 여기에 or 기호와 그리고 not 기호를 붙여서 그리는 건데 이 부분 생략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만 붙여서 나오는 형태를 이제 no아라고 얘기를 하죠. 자, A와 B가 들어가서 이제 노아 기호를 통과해서 Y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자, 진리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O와의 진리표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병렬 연결이니까, 자, A, B 둘 중에 어느 하나로도 1이 있으면 결과물은 1이 나오는 그런 형태고, 00일 때만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노아는 그와 반대니까, 0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전체 다 0인 형태로 우리가 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and와 or를 알게 되면 난드와 no아는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해결이 되는 거고 not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bar을 얹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and가 논리 곱이었으니까 a 곱하기 b에다가 전체에 bar을 하는 게 난드가 되겠고 a 플러스 b에다가 전체 bar을 하는 게 no아가 된다는 의미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논리식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 항상 재밌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호가 이 XOR입니다. XOR. 별표 하나 따로 할게요. 자, 이 XOR는 이 X의 약자가 exclusiv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exclusive OR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냥 줄여서 XOR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X가 exclusive가 붙었긴 했지만 역시 얘는 뭡니까? OR죠. OR. OR니까 역시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X는 뭐랑 좀 닮았습니까? 가위랑 좀 닮았죠, 가위.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해서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한 꺼풀이 더 있는 형태를 우리가 XOR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웃어주셔야 합니다. 그죠? 재밌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XOR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외워두세요. 자, XOR의 진리표는 두 개의 A, B의 입력이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00일 때 또는 11일 때는 0의 결과를 도출하고 두 개의 입력 A, B가 01 또는 10 서로 다를 때는 1의 결과를 도출하는 게 XOR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XOR는 따로 이 진리표를 조금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 XOR가 자, 표현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같이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논리식으로는 자, XOR도 OR니까 OR는 논리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OR는 배타적 논리합이니까 합의 기호 플러스를 써야 되죠. 그냥 플러스를 쓰게 되면 그냥
오화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동그라미 오화를 붙인 거예요. A와 B의 동그라미 오화. 요 기호가 바로 XO화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동그라미 오화로 붙여는 이 XO화를 좀 더 풀이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A 바 B 플러스 A B 바. 자, 요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XO화의 결과는 어떤 결과는 똑같다? A 바 B 플러스 A B 바의 결과랑 똑같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이 A 바 B 플러스 A B 바라는 것을 시험 문제에서 다음 주 XO화의 논리식으로 알맞는 것은 해서 이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외울 때 AB 플러스 AB 플러스 앞에 바 뒤에 바 이렇게 외우고 가라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치러 가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답이 없었어요. XO화가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니까 답이 뭐였냐면 답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정말 혼낼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앞뒤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덧셈은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제가 외울 때 AB 플러스 AB의 앞에 봐, 뒤에 봐 외우라니까 AB 플러스 AB의 안에 봐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헷갈릴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XO와의 진리표 논리식의 결과는 AB 플러스 AB의 앞에 봐, 뒤에 봐로 기억하시고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XO와는 이거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몇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고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필기인 만큼 반복적으로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기 수업 공부할 때는 제가 이렇게 외우라는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5하긴 5인데 exclusive도 붙었고 또 not도 붙었어요. 그래서 X,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화를 아니까 노아도 알잖아요. 노아도 알고 XO화도 아니까 전부 다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화 그림에다가 XO화가 붙었으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그리고 나트도 붙었으니까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A와 B의 동그라미하고 가운데 점 찍는 형태로 논리식을 표현하게 되고요. 자,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XO화의 반대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XO화는 두 개의 입력이 같을 때는 0이고 다를 때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X 노화 같은 경우에는 XO화와 반대의 개념으로 1, 0, 0, 1의 결과를 나타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논리회로 3개를 가지고 유추해낸 총 합해서 8개의 이 논리 게이트는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고 이 8개의 논리 게이트를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XO화 외에는 잘 나온 적은 잘 없어요. 하지만 이 8개의 논리 게이트를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다음부터 진행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스위칭 회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여러분 교재 또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논리식에 표현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스위칭 회로는 아까 앞서 꼬마 전구의 불 켜는 동작을 통해서 제가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스위치가 이렇게 AB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어떤 스위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직렬이라고 부르죠. 시리얼. 자, 직렬이라 부르고요. 자, 이렇게 자, 아래 위로 이렇게 연결된 거 있죠. 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병렬이라고 부르죠. 병렬, 패러럴이라고 부릅니다. 자, 직렬과 병렬 형태의 이제 스위치 회로인데 가만히 보시면 A 스위치와 B 스위치를 둘 다 ON 시켜야만 이렇게 꼬마 전구가 연결되어 있다면 불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AND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ND 회로는 논리 곱이니까 A와 B의 곱을 통해서 F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과 병렬을 혼합했는 부분인데 요것만 단독으로 본다면 이거는 직렬이죠. 또 얘만 단독으로 봐도 얘는 직렬이에요. 그리고 이거 전체와 얘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직렬입니다. 근데 얘랑 이거 전체를 봤을 때 위에 거랑 아래 거만 보게 되면 얘는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A와 B 사이에는 직렬이에요. 그럼 A와 B는 직렬이니까 곱이 해당되는 거죠. 논리 곱에. 그래서 A와 B의 곱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거는 A바입니다. A바와 B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A바와 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도 곱으로 나타냈죠. 자, A와 B의 곱이고요. A바와 B의 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A와 B의 곱과 A바와 B의 곱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얘와 위쪽에 있는 얘가 어떻게 돼요?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은 오와 회로로서 논리 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AB와 위에 있는 AB와 아래쪽에 있는 A와 B의 논리 합으로 이렇게 구성된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식 전체와 얘와 C와 비교하면 얘는 뭡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논리 곱을 의미하는 거죠.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C를 곱해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이 스위치 회로를 보고 복잡한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를 어떻게 좀 그 변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분배 법칙을 쓸 수도 있고 뭐 결합 법칙을 쓸 수도 있고. 자,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바로 앞 시간에 불대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불대수의 원리를 통해서 얘를 좀 분해를 해보면 A하고 A 바를 따로 빼고 B로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깥쪽에 B로 묶어내면서 B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B를 빼내서 C와 같이 연결해 놓고 남는 것은 A 플러스 A 바가 남으니까 우리가 불대수에서 A 플러스 A 바가 뭐라 그랬어요? A 플러스 A 바는 자체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불대수에서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 뭐가 남는다? 최종적으로 BC가 남는다. 결국 이 논리회로, 다시 말해서 이 스위칭 회로의 결과는 B와 C의 논리 곱의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스위치 회로, 이렇게 복잡한 논리 회로를 최대한 간략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쵸? 컴퓨터는 최대한 속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는 최대한 저장 용량을 아껴야 됩니다. 자, 그런 원리로 해서 논리식을 간략화를 최대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죠. 자, 과거에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나온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ENIAC이라고 부르죠. ENIAC. 이 ENIAC이라는 컴퓨터는 아마도 여러분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교과서에 뭐 기술 시간 뭐 이런 시간에 한 번씩 교과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라고 부르고 세계 최초의 컴퓨터, 오늘날의 전자식 컴퓨터라고 부르는 게 이 ENIAC인데 ENIAC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진공관 18,000여 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ENIAC이라는 컴퓨터 자체의 덩치는 거의 뭐 한 3, 4층쯤 되는 건물 전체의 덩어리만큼 그렇게 큰 컴퓨터죠. 자, 그렇게 초창기에 이 ENIAC이라는 컴퓨터의 덩치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논리 회로의 이 부분을 간략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회로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의 덩치는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덩치를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논리회로의 간략화를 이해하게 되고 최대한 논리회로를 간략화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오늘날은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집적도라고 부릅니다. 그 집적도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논리회로,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이 논리회로를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그 덩치 큰 이 ENIAC이라는 컴퓨터를 오늘날 ENIAC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한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날 3, 40년 만에 손바닥만한 크기로 컴퓨터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 과학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시간에 고등모 얘기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에 도태되는 어떤 위기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건데 결국 이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오늘날 이런 논리회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서야 느끼게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님이고 산업기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서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작아졌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재밌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논리 회로의 스위칭 회로를 우리가 봤었고요. 자, 논리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예가 여러분 교재에 쭉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결과물하고 똑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시험 문제에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주어지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면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얘랑 똑같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A 플러스 B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쵸? 풀어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일단 보시죠. 자, 요거 무슨 그림입니까? 안쪽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O화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O화 그림 뒤에 동그라미가 붙었으니까 not가 붙었으니까 노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자, 입력은 두 개, A와 B가 이렇게 둘 다 들어가고요. 자, 이쪽 노아에도 A와 B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A, B가 들어가서 얘를 통과해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죠.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AB가 노아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A와 B가 노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NOR를 통과하게 되는데, 결국 OR을 통과한 거죠. OR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OR의 논리식은 뭐가 됩니까? 논리 합이 되죠. 그러면 플러스를 적어 놓고, not를 통과했기 때문에 전체의 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AB가 역시 똑같은 거를 통과해요. 그러면 A 플러스 B 전체의 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전체의 바가 또 역시나 얘를 또 통과합니다. 또 통과하면 얘가 역시 노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덩치로 보고 얘를 하나의 덩치로 보는 거죠. 자, 똑같이 적어볼게요. A 플러스 B 전체의 바하고 또 A 플러스 B 전체의 바하고 얘네 두 개가 뭘 통과했다? 노화를 통과한 거죠. 노화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에다가 전체의 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자, AB가 들어가서 얘를 통과해서 얘가 나오고 AB가 들어가서 얘를 통과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물을 여기에 적어놓고 이 결과물 두 개가 얘를 통과하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배웠던 불대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자, 불대수 원리에서 전체의 바가 있을 경우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슨 법칙? 그쵸.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분리를 해나갑니다. 자, 드 모르간의 법칙은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꾸면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거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꿔볼게요. 일단 밑에 해설 보지 마시고 얘를 먼저 봅니다. 자,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바의 바가 이렇게 따로 떨어질 거고요. 뒤에도 A 플러스 B의 바의 바가 따로 떨어질 거고 가운데를 잘랐으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를 곱으로 바꿔줍니다. 그쵸?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뭐다? 긍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뭐다? 긍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얘는 그냥 날려버리면 되죠. 그쵸? 그럼 남는 거는 뭐야?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불대수에서 이거 배웠습니까? 자, A와 A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자기와 자기 자신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불대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 똑같은 것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이거의 정답은 A 플러스 B가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가 이게 노아의 그림이구나. 얘가 노아의 그림이구나. 반대로 얘가 O화인데 O화를 통과해서 not를 또 통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그림 사이에 A, B의 입력이 들어가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 플러스 B라는 것을 가나다라에 찾아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식으로 쭉 적어 놓은 게 이렇습니다. 그죠? A 플러스 B 전체의 바와 A 플러스 B 전체의 바를 전체를 다 바를 시켰다. 요 개념이죠.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잘라서 부호를 바꿔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두 개는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가 남았고 두 개의 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곱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해서 결과는 A 플러스 B가 된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그 논리회로의 간략화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컴퓨터 설계를 할 때 좀 더 가볍고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하고 같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까지를 이해를 하셨다면 화면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쭉 한번 해보세요.
그죠? 쭉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제 역시나 자, A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B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들어가는데 뭘 통과합니까? 그쵸? 나트를 통과하죠? 나트를 통과하니까 여기 온 것은 B가 아니라 B바가 되죠. 자, 이렇게 그대로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오는 게 A. 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좀 밝은 색깔로 제가 보여드리죠. 자,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A. 그죠? 그러면 B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B는 여기까지는 B입니다. 얘가 나트를 통과하니까 이 부분에 뭐가 되는 거야? B의 바가 되는 거죠. A와 B바가 뭘 통과합니까? 얘는 D자 모양이니까 AND를 통과합니다. 그럼 통과해서 나온 얘는 A와 B바의 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이렇게 A가 들어갔는데 A의 바가 거쳐서 나니까 여기까지는 A였지만 얘를 통과하면 여기는 A바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A바. 여기는 B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바와 B가 AND를 거치는 거니까 AND의 논리 곱을 거치는 거니까 여기 통과해서 나오면 A바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그죠? 자, A 곱하기 B바와 A바 곱하기 B가 뭘 통과합니까? 얘는 오합니다. 논리 합입니다. 그죠? 얘랑 얘랑 합하는 거니까 그대로 Y 값을 적어보면 A 곱하기 B바 플러스 A바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됩니까? 자,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이거였어요. 그죠? 근데 가나다라 보니까 정답이 없는 거야.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거 AB 플러스 AB의 앞에 봐 뒤에 봐. 자, 거꾸로 하면 AB 플러스 AB의 앞에 봐 뒤에 봐. 이거 뭡니까? 아까 exclusive OR라고 그랬죠. XOR. XOR의 결과식은 어떻게 쓴다? A와 B의 더하기인데 동그라미를 붙여서 exclusive OR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얘가 답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풀이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얻었는데 이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앞 페이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내용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전혀 손도 못 대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 사람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니까 강의를 끝까지 잘 듣고 정리해 주시고 이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 전체 강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강의 전 과목 전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강의만 열심히 듣고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는 자, 역시나 결과를 보니까 A바 B 플러스 A B바 그죠? exclusive OR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직접 이제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셨을 테니까 A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B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바 B가 AND를 들어가죠. 결과물은 A바 B가 나오죠. 자, 얘는 뭡니까? A가 들어갑니다. B바가 들어갑니다. A, B바가 논리 곱을 들어가면서 역시 A, B바가 나오죠. 그러니까 A바 B와 A, B바가 논리 합으로 들어가서 역시 결과물은 exclusive OR의 결과인 A바 B 플러스 A, B바가 나오고 정답은 이렇게 처리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가나다라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자, 그 다음 결과 볼까요? 자, 그 다음 결과는 한번 적어볼게요. 자, A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A예요. 그죠? 자, 나트인 얘를 통과하면 A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B라는 값이 그대로가 여기까지는 B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A바하고 B하고 논리 곱을 통과하니까 이 부분은 A바 곱하기 B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가 그대로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는 A가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는 뭐 C가 들어온 거죠. 논리 곱을 통과하니까 AC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A바 B와 AC가 논리 합을 통과하게 되니까 결국 Y라는 것은 A바 B 플러스 AC가 되는 건데 뭐 불대수의 그 어떤 것을 이용해도 얘를 더 이상 간략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뭐 A를 뽑아낼 수도 없고 B를 뽑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A바 B 플러스 AC 그대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논리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번 내용 뒷부분에 또 그 체크 문제 있으니까 체크 문제를 연습 문제로 풀어보셔서 이 문제는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자, 몇 가지 예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복잡하고 길어 보이지만 방금 했던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A 들어갑니다. 자, A 들어가고요. 자, B가 나트를 통과했으니까 여기까지는 B바입니다. B바. 자, B바가 그대로 와서 여기도 B바입니다. B바. 자, 이렇게 그림 옆에다가 붙여서
정리하는 게 가장 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A하고 B바가 AND를 통과해서 NOT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A하고 B바가 논리 곱을 통과하고 B바가 NOT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통과해야 되니까 얘 상태에서는 뭡니까? 여기서 A하고 B하고의 바의 곱의 바. 자, 이거와 B바입니다. B바 이거를 어떻게 AND를 통과하고 또 NOT를 통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정답인데 얘를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 되죠. 그쵸? NOT가 이렇게 많이 포개져 있으니까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잘라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과정까지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가운데 잘라서 보호 바꿔야 되죠? 가운데 잘라서 보호 바꾸면 이 부분 따로 떨어지고 이 부분 따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플러스로 기호가 바뀝니다. 이 부분의 논리 곱에 대한 부분이 기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드 모르간 법칙에서 가운데 잘라서 보호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와 보니까 얘는 바의 바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사라지고 얘도 바의 바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사라지고 남는 것은 B와 A, B바만 남게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은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분배 법칙까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자, 분배 법칙을 생각하면 A 플러스 B하고 B바 플러스 B하고 분배 법칙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쵸? A 플러스 AB 바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를 따로 떼내면서 B바 플러스 B를 만들 수가 있죠. 그쵸? 분배 법칙.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그죠? 자, 이렇게 떼내니까 B바 플러스 B 얘가 뭡니까? 얘는 자기와 자기 자신의 부정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과 1이 나오면서 결국 A 플러스 B만 남겠다. A 플러스 B 갖고는 더 이상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간략화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이 그림 옆에다가 볼펜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샤프나 연필로 잘못했을 경우는 지워가면서 또 너무 서둘러서 급히 하면 안 되고 천천히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분배 법칙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강의에서 불대수 부분을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앞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대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 B와 B, 바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더했을 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얘는 두 개의 입력에다가 둘 다 A를 넣은 거예요. AA가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A와 A가 어디를 들어갔다? AND를 들어갔으니까 논리 곱이 되겠고 NOT를 통과했으니까 바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B와 자기 자신 B를 곱한 거에다가 바가 되겠죠. 근데 얘가 또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가 역시 논리 곱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의 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쵸? 역시 드모르간의 법칙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운데 잘라서 보호 바꾸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죠? 얘네 다 날라가고 남는 거는 AA 플러스 BB가 나왔죠. 자, AA 플러스 BB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결과가 A 플러스 B가 됩니까? 그쵸? 얘를 어떻게 묶어냅니까? A 플러스 B와 그죠?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B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묶어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더하면 뭐가 된다? 곱하면 뭐가 된다? 역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남는 것은 A 플러스 B가 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대수의 원리와 또 논리 회로의 또 원리를 합해서 논리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컴퓨터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부품이 줄어들고 논리 회로가 줄어들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 용량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답과 맞게 떨어지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 회로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순서대로 하나둘 해가면 결과는 아주 쉽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뒤집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AB의 입력이 뒤에서부터 들어가서 F의 결과가 앞에서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A가 이렇게 들어가고 B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B의 곱이 될 거고 AB의 곱에서 뭐가 나오죠? NOT가 붙었으니까 AB의 곱 전체의 바가 되겠죠. 자, 그 값이 다시 한번 이쪽에 밑에 B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A는 그대로 A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역시나 AND 논리 곱의 바가 되는 거고 똑같이 얘는 위쪽에서 이 결과물이 들어오면서 논리 곱의 바를 또 통과하게 됩니다. 그 전체와 그 전체를 또 논리 곱의 바를 통과하게 되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얘를 하나 둘 그려보면서 이 결과가 나오는 훈련만 열심히 일단 해주세요. 그쵸? 그리고 이제 불대수와 같이 불대수를 아주 정확하게 외워야 될 부분을 못 외웠다면 옆에 불대수 공식을 딱 펴놓고 여기서부터 간략화해 나가는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수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산수적인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역시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해서 가운데 잘랐습니다. 그리고 부호 바꿨습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되고요. 그쵸? 자,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역시 바바 2개짜리는 같이 날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가만보니까 A 곱하기 AB 바, B 곱하기 AB 바. 자, 공통부분은 AB 바가 공통부분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AB 바가 공통부분인데 이 AB 바라는 것을 역시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분리하게 되면 요거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꿀 수 있죠. 요거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꿀 수 있어요.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꾸면 플러스로 바뀌고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꾸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A 곱하기 A 바 플러스 B 바 이렇게 되죠.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꾼 형태고 얘도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꾼 형태로 A 바 플러스 B 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와서 이 전체를 쭉 보면서 공통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공통 부분을 찾아내야 되니까 자,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하고 또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하고 A 바 그리고 A하고 B 바 A하고 A 바 또 A하고 B 바 자, 요것도 A 바 B B하고 B 바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풀어내니까 이런 결과로 버릴 거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A 곱하기 A 바, B 곱하기 B 바. 그리고 얘는 B 곱하기 A 바, 얘는 B 곱하기 B 바. 그쵸? 자, 여기까지 오니까 또 공통점이 뭐 있습니까? B 곱하기 B 바하고 B 곱하기 B 바. 얘가 공통 부분이 있죠. 또 얘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쵸? 끄집어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얘도 뭐가 됩니까? 얘도 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A 곱하기 A 바 그리고 B 곱하기 B 바. 이것도 0이 되죠. 그죠? 이것도 0이 됩니다. A 곱하기 A 바. 자, B 곱하기 B 바도 0이 되고 B 곱하기 B 바도 0이 됩니다. 남는 것은 B 곱하기 A 바. 얘만 남네요. 그죠? B 곱하기 A 바. 자, 여기서 A 곱하기 A 바, A 곱하기 B 바, A 곱하기 A 바, A 곱하기 요게 A다. 그죠? 요게 오타입니다. 그죠? A바. 뭔가 이상하더라.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A 곱하기 A바는 사라지고 B 곱하기 B바도 사라지니까 결정적으로 얘와 얘만 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넘어와서 나머지는 다 0이 돼버리니까 A, B바, B, A바 두 개만 남게 되죠. 두 개의 합을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요거 순서를 A, B바 플러스 A바, B.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XOR죠. 그쵸? 그래서 AB 플러스 AB의 앞에 바, 뒤에 바 해서 XOR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만들면서도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도 지금 실수가 나왔잖아요. 그쵸? 실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직접 풀면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이 부분을 분석해서 만들어 간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만 한 번씩 틀리게 돼요. 그래서 싹 다 지우고 혼자 연습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떤 형태로든지 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논리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남은 뒷부분은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출력값 구하기 부분인데요. 자, 입력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3개가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A, B, C가 모두가 1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가 전부 다 AND 회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C라는 값은 들어가면서 not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not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3개가 전부 다 1이잖아요. 1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를 통과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의 바가 되는 거죠. 1의 바는 뭡니까? 0이죠. 얘들은 전부 다 1이 들어왔지만 얘는 바를 통과하면서 1의 반대에 되는 개념 0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0이 들어가면서 1 곱하기 0에 대한 개념은
1 곱하기 1 곱하기 0이 되는 게 뭐다? 1 곱하면 자기 자신 1이 되고 1하고 0하고 곱하면 0이 되니까 결과값은 y의 값은 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이 저렇게 이제 숫자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앞서까지는 뭐 A나 B나 C, 뭐 A, B로 주로 입력을 했지만 A가 뭐고 B가 뭐일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A 값은 이진수로서 0, 1, 1, 1을 이쪽에 입력을 한다는 얘기고요. 얘는 0, 1, 0, 1을 이쪽에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낫들을 통과했어요. 자,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얘를 우리가 A라고 하죠. 얘를 우리가 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값을 세로로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0, 1, 1, 1이죠. 0, 1, 1, 1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0, 1, 0, 1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AND 연산을 해야 돼요. 얘는 AND 연산입니다. AND. 그죠? 그러면 B라는 값이 0, 1, 0, 1이지만 낫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0, 1, 0, 1을 뒤집어 버리면 되죠. 그러면 1, 0, 1, 0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뭐야? AND 연산했을 때의 결과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AND 연산의 결과는 우리 이번 수업 첫 번째에서 우리 AND식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A의 입력과 B의 입력이 경우의 수가 00, 01, 10, 11일 때 AND 연산의 결과는 뭘 나타낸다 그랬었죠? AND는 직렬이죠.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이게 AND 연산의 진리표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두 개 A, B가 물론 이 B가 이게 아니고 낫들을 통과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AND 연산을 해야 되니까 0, 1, 1, 1하고 1, 0, 1, 1에서 둘 다 1일 때만 1이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0일 때도 0이고 1, 0일 때도 0이고 1, 0일 때도 0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얘가 되면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0, 0, 1, 0, 0, 0, 1, 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 AND의 진리표의 결과 1, 1일 때만 1인 경우가 AND니까 이 AND 그림을 보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출력값을 구하는 방법. 입력값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진수의 4자리 형태로 입력값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입력값이 A가 1010이고 B가 1100일 때 자, Y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우리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보기 전에 자, 아래쪽에다가 진리표를 자, 얘는 OR입니다. 그죠? 자, OR의 진리표를 먼저 한번 그려놓을게요. A, B의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OR의 결과는 OR는 병렬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입력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라고 그랬어요. 1. 00일 때만 0이다. 이게 OR의 진리표죠. 자, AND의 진리표 적어볼까요? 자, A, B의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AND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갖고 온다?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딱 적어 놓으세요. 그죠? 적어 놓고 생각하는 게 물론 OR는 00일 때만 0이다. AND는 1일 때만 1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기억한 것을 딱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자, A와 B가 이렇게 들어가서 OR을 통과합니다. 그죠? 그럼 A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적어 볼게요. A, B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로로 A는 1010, 1010이고 B는 1100, 110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통과했을 때 값을 여기다 적습니다. A, B가 뭘 통과했어? OR을 통과했죠. OR는 1일 때만 1이죠. 그럼 1일 때만 1인 거 1, 0, 0, 0 맞죠? 그럼 뭐가 1, 0, 0, 0이 어디? 여기를 통과했을 때 1, 0, 0,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통과했을 때 1, 0, 0,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요? AND잖아. 그럼 AND의 결과는 두 개의 입력이 1일 때 AND의 결과는 1일 때만 1이 아니라 AND는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죠. 얘는 OR잖아. 그죠? 얘는 OR니까 OR의 결과는 1일 때 다 1이라는 얘기죠. 이거 잘못 적었다. 그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OR의 개념은 1, 1, 1, 0이 되고 AND의 결과는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아니고요.
볼게요. 자, OR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준다? 1, 1, 1, 0이 만들어지고 AND를 통과하는 얘는 여기 통과하게 되면 얘는 1, 0, 0, 0이다. 그죠? 여기를 통과한 거예요. 1, 0, 0, 0. 자,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낫들을 또 통과하죠? 그럼 1, 0, 0, 0을 반대로 뒤집어 버린다니까 여기는 0, 1, 1,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와 얘가 뭘 통과해? AND를 통과하죠? 그럼 얘와 얘를 다시 적어 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A라고 부르고요. 얘를 B라고 부를 때, 자, A와 자, B를, 자, 왼쪽 거 1, 1, 1, 0이고요. 자, 아래쪽 거 0, 1, 1, 1이 되겠죠. 그죠? 자, 얘를 뭘 통과해? AND를 통과하게 되겠죠. 요 AND를 통과합니다. 그죠? 자, 이 AND를 통과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AND라는 것은 1, 1일 때만 1이라고 그랬어요. 1, 1일 때 1, 1, 1일 때 1, 나머지는 0. 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된다. 어떻습니까? 0110 얘가 정답이 된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결과물을 진리표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OR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AND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일 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밌게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이 결과가 탁탁탁 나와주면 이 과목이 너무너무 재밌어집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죠. 자, 출력값이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입력값 구하기. 출력값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입력값이 구해요. 그럼 출력값이 F가 0이 되는 조건. 이 마지막 출력값이 F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0이 되려면 그 과정에서 입력값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추적해 가면 됩니다. 자, OR의 결과를 통과했을 때 0이 만들어지려면 이거 두 개의 입력이 뭐가 돼야 되죠? 또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A, B가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OR의 결과는 병렬이기 때문에 그죠? OR는 병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면 1이에요. 그쵸? 00일 때만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나오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여기도 0이 돼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얘네들은 다 안 된다는 거죠. OR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나오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AND의 결과인데 얘는 NOR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의 입력이 뭐가 돼야 0이 나오느냐. 자, AND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A와 B의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AND의 결과는 둘 다 1일 때만 1이에요.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쵸? AND. 그러면 이 AND에다가 NOT가 붙었죠? 그럼 뭐라 부르죠? NAND의 결과죠. NAND. 자, NAND의 결과는 AND를 뒤집어 버리면 되죠? 1, 1, 1, 0 이렇게 되죠. 그쵸? 자, NAND의 결과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값이 0이 돼야 돼. 여기서 나온 값이 0이 되려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입력이 뭐가 돼야 돼? 최종적으로 0이 되려면 두 개의 입력이 뭐가 돼야 돼? 1, 1이어야 돼요. 그쵸? 1, 1이어야만 NAND의 결과가 0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0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두 개의 입력이 뭐가 돼야 돼? 1,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돼야 돼.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림이니까 여기도 1이 돼야 되고 여기도 1이 돼야 돼. 답 나왔네. 그죠? 그러면 따라가 보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A도 1이고 B도 1이어야 된다. 두 개의 입력 A, B가 둘 다 1이어야만 이 논리 회로를 통과했을 때 최종적인 F의 결과값은 0으로 나오더라.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원리를 파악을 해서 찾아 들어가면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논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입력을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해서 수식을 다 적게 되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 A바 플러스 B바가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입력값이 뭐가 돼야 돼? 1이 되어야 되만 최종 입력값이 출력값이 0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원리상으로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논리 회로를 간략화하는 이유가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논리회로를 간략화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나온다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매번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머리 아프다, 뭐 복잡하다 이러신 분들은 기출문제 정도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나온다면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쵸? 반드시 여러분 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그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 CA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1강, 2강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난 1강과 2강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는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